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아침을 지켜드리는 건강 큐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나요? 혹시 자다가 손이나 발이 저려서 혹은 내 팔이 내 팔 같지 않은 그 먹먹한 느낌 때문에 놀라서 깨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찌릿한 고통, 혹은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일어나서도 한참 동안 팔다리를 주물러야 했던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나이가 드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네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약국에 가서 혈액순환 개선제 한 통 사 먹거나 손 따뜻하게 하면 낫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던 그 손발 저림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직전에 우리 몸은 마지막으로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손발 저림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신호만 잘 알아차리고 대처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와 목숨을 위협하는 뇌졸중, 전조 증상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부터 막혀가는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식단, 그리고 혈압을 관리해서 손발 저림을 싹 없애주는 영양제 고르는 법까지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제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마비와 후유증 없는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매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해석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손발 저림의 원인부터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손발이 저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 혈액순환 장애, 둘째는 말초신경의 문제, 그리고 셋째가 바로 뇌혈관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손발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손발 저림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저린 증상보다는 손발이 차갑고 창백해지며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뇌졸중 전조 증상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쪽이냐 양쪽이냐의 차이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나 말초 신경병증, 예를 들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양쪽 손이나 양쪽 발이 동시에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특정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발바닥 전체가 화끈거리는 식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뇌졸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기 전에는 주로 몸의 한쪽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왼쪽 팔과 다리만 저리다거나 오른쪽 얼굴과 손이 동시에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뇌는 좌뇌가 우측 신체를, 우뇌가 좌측 신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뇌의 특정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쪽 신체 절반에만 이상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깼는데 유독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 정도로 감각이 무디다. 혹은 입술 주위가 저릿하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저림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미니 뇌졸중,
의학 용어로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뇌졸중이 오기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에 나타나는 강력한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입니다. 경추나 요추의 뼈가 신경을 누르면 손이나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목을 움직이거나 허리를 굽힐 때 저림 증상이 심해지고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릴까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고혈압과 동맥경화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상처 틈으로 콜레스테롤과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것과 같죠. 이렇게 좁아진 혈관으로 피가 간신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꽉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데, 그 직전에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신경에 영양 공급이 안 되어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발 저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순히 손발을 주무르는 게 아니라 혈압을 관리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약 없이 혈압을 낮추고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생활 습관과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모관 운동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혈관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의 왕이라고도 불리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팔과 다리를 천장 쪽으로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한 뒤 손발을 미세하게 털어주는 겁니다. 마치 물기를 털어내듯이 탈탈탈 털어주세요. 1분에서 2분 정도 하다가 팔다리를 툭 하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손끝과 발끝으로 피가 찌릿하게 도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운동은 심장에 몰려있던 혈액을 말초신경까지 강제로 보내주고 정맥의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자기 전에 하시면 손발 저림 완화는 물론이고 숙면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 혈압 잡는 저염식과 칼륨 섭취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선 국물 요리를 줄이셔야 합니다. 국, 찌개, 전골.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지만 이 국물 속에 소금이 다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고구마, 토마토 같은 식품들이 칼륨의 제왕입니다. 특히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를 드시면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단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 솔루션, 혈관 청소부 음식 섭취입니다. 혈관 내벽에 쌓인 기름때를 벗겨내야 피가 잘 돕니다.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양파와 차를 많이 마셔서라고 하죠.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벽의 손상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으니 껍질째 끓여서 차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토나 청국장입니다. 콩을 발효시킬 때 생기는 끈적한 실 아시죠? 거기에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혈전, 즉 피떡을 녹이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청국장을 드시면 밤사이에 피가 굳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육류 위주의 식사보다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시는 것이 손발 저림 예방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 양파 껍질 물 끓여 마시고 청국장 띄워 먹고 생선 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음식으로 섭취하는 유효 성분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미 증상이 시작된 분들은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보면 혈행 개선제, 혈압 영양제가 수천 가지나 됩니다.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광고에 속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제가 실패 없는 혈관 영양제 고르는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성분 기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추천 성분은 RTG 오메가3입니다. 혈행 개선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종류가 많아서 잘 골라야 합니다. 반드시 RTG 형태인지 확인하세요. 1세대, 2세대를 거쳐 나온 3세대 RTG형은 자연 상태의 분자 구조와 가장 비슷해서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비린내가 싫거나 중금속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물성 RTG 오메가3를 선택하세요.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거라 비린내도 없고 중금속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캡슐 크기가 작아서 목 넘김이 편한 제품을 고르시면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성분은 코엔자임 Q10입니다. 줄여서 코큐텐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코큐텐은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 뛸 수 있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배터리 같은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코큐텐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러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손끝 발끝까지 피를 제대로 못 보내게 됩니다. 식약처로부터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이 몸속에서 고갈되기 쉬우니 반드시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추천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이자 신경 안정제입니다. 손발 저림이 꼭 혈관 문제만이 아니라 근육이 뭉치거나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밑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조절해주고 근육을 풀어줘서 저림 증상을 완화하며 숙면까지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징코빌로바라고도 하죠. 이건 뇌혈액순환과 말초혈액순환에 특화된 성분입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약품으로 쓰일 정도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린 분들, 그리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혹시 이걸 어디서 사야 하나?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분 함량이 충분하고 후기가 검증된 그리고 가격 거품 없는 실속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이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선물용이나 본인을 위해 꾸준히 드실 거라면 너무 저렴한 중국산보다는 원료사가 확실하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효과를 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밤마다 손이 저려서 잠을 깨고 자고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서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였어요.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 초기 증상도 있고 혈액순환도 안 된다고 했죠. 찜질도 해보고 침도 맞아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압도 경계성 고혈압이라 늘 불안해하셨죠. 저와 상담 후에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모관 운동을 3분씩 꼭 하셨습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짠 국물 요리를 끊으셨습니다. 셋째, 제가 추천해드린 식물성 RTG 오메가3와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딱 2달이 지났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손절해서 깨는 일이 없어요. 아침에 붓기도 싹 빠지고요. 혈압도 정상이래요. 라고 하시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단순히 영양제만 먹은 게 아니라 운동과 식습관을 같이 바꾸니까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손발 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나 좀 살려줘, 혈관이 막히고 있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맑고 힘차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쪽 팔다리만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응급실로 가라. 둘째, 자기 전 모관 운동으로 말초 혈액 순환을 시켜라. 셋째, 국물을 줄이고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넷째, 양파, 청국장, 생선 등 혈관 청소 음식을 가까이 해라. 다섯째, RTG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으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라. 어떠신가요? 오늘 밤부터 당장 침대에 누워서 손발 한번 털어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 작은 날개짓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우고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두 다리로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나는 손발 저림을 이렇게 고쳤다, 혹은 혈압 관리는 이렇게 하니 좋더라 하는 나만의 경험담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고통받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에 앞서 말씀드린 도움이 되는 혈관 관리, 식품과 영양제 정보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당뇨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순서에 대한 놀라운 비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보다 먼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딸랑딸랑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손발 저리다고 주무르기만 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건강해지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찌릿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림없이 편안하고 꿀잠 자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